자, 운동과 에너지는 또 어렵죠. 예, 물리 분야는 또 계산하기 또 어렵고 막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운동과 에너지. 자, 하여튼 중학교 과정을 좀 잘 해두시면 고등학교 과정도 쉽고 이래요. 초등학교 과정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예. 자, 아무튼 운동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 위치가 변해야 돼. 위치가. 근데 물체 위치 안 변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니까 운동하는 거 아니지, 그쵸?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 시간이 같을 때는 이동거리가 클수록 빠른 거지. 똑같이 5초 동안 달렸어요. 얘는 30m 갔고 얘는 50m 갔어. 그럼 얘가 B가 빠른 거죠. 시간이 같을 때는 이동거리가 클수록 빠르다. 근데 이동한 거리가 같을 때 뭐 100m 달리기를 해요. 다 똑같이 100m 달리는데 어떤 애가 뭐 10초에 들어와, 어떤 애는 뭐 20초에 들어오는데, 그럼 10초에 들어온 애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달릴 때는 그 시간이 적게 걸리는 애가 빠른 거죠. 맞죠? 예. 근데 뭐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속도라고 하는 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속도나 속력은 단위 시간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1초나 1분이나 1시간을 단위 시간이라고 해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요게 속력의 정의인데, 속력의 정의. 근데 이걸 계산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해줘야지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하냐, 뭐 1분 동안 몇 미터 이동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m를 달리는데 뭐 어떤 애가 2초 걸렸다. 뭐 속력이 얼마냐?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럼 당연히 나누기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1초 동안에 5m 갔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5m/s라는 소리는 1초에 5m씩 가는 애다. 이런 의미죠, 그쵸? 근데 왜 굳이 단위 시간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놓냐면, 그래야 이동거리를 나중에 알고 싶을 때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시면 쉽게 몇 미터 이동했냐 이렇게 금방 나오거든요. 요런 운동을 한 애가 한 10초 동안 달려갔어. 그러면은 1초 동안에 5m씩 이동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50m를 이동했다, 이렇게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으로 계산해 놔야지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거리가 금방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중학교 수학 시간에도 하고 이러니까 잘 아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이제 단위 환산이에요. 단위 환산. 이게 속력을 비교하려면은 뭐 10km/h가 빠른지 뭐 10m/s가 빠른지 뭐 이거 비교하기 좀 어렵거든. 그래서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단위 환산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1시간에 36km 가는 애는 시속으로 이야기하자면 36km/h가 속력이지, 1시간당 36km씩 간다. 근데 이거를 m/s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36km가 미터로 바꾸면은 공 3개 붙여야지 이렇게 미터로 바꾸려면, 그쵸? 근데 이게 1시간을 초로 바꾸려면 1시간이 60분인데 1분이 60초이기 때문에 3600초죠? 그쵸? 1시간을 초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10m/s랑 36km/h랑 같은 거야. 1초에 10m 가는 애랑 1시간에 36km 가는 애랑 같은 거예요. 뭐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은 거의 한 40km/h 정도 되긴 하거든요. 아무튼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게 똑같은 거야. 자,
단위 환산 꼭 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 자, 얘가 얘랑 같다라고 지금 돼 있네. 1m/s를 km/h로 바꿔볼게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 1초에 1m 가는 애야. 근데 1시간당 얼마 가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거는 여기에 3600배를 해주셔야 돼요. 3600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지 3600초가 되는데 그게 1시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이거?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3600m인데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잖아, 그쵸? 3.6km/h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동해야 되잖아, 그쵸? 물론 이건 이제 분수꼴로 써있지만, 18 나누기 5 하면 3.6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서로 전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 더하기 보시면 속력을 구하기, A에서 B까지 가는데 6m 거리인데 1초 만에 갔네요. 그러면 속력, 요 구간에 대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6m/s가 되는 거고, B에서 C를 가는 데는 4초 동안에 4m 갔지. 그러면은 1m/s가 이 구간에 대한 속력 되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갈 때, A에서 C까지 갈 때, 여기 구했고 여기 구했으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되나? 뭐 요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여기 가고 여기 갔으니까 6 더하기 1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나? 뭐 3.5인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A에서 B 거쳐서 C로 갈 때 전체 시간은 5초야. 5초. 이 평균 속력 구할 때 전체 이동거리는 10m예요 그래서 A에서 B 거쳐서 C로 가면은 전체 5초분의 10m에서 2m/s가 평균 속력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을 기록을 한다. 얘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중섬광 사진을 막 찍을 수가 있어. 원래 이제 연사인데, 연사. 이게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는 사진기가 따로 있는데 찰칵 하면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셔터가 눌러지게끔 해서 사진 찍는 거야. 근데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한번 누르면 따다다다닥 찍히잖아요. 연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물론 이제 한 화면에 이렇게 연결시키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 사진 찍고 요 사진 찍는데 시간 간격이 동일한 거예요. 요 사진 찍는데 시간 간격이 동일한 겁니다. 요 사진 찍는데 0.1초. 근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어떻게 돼? 같은 시간 동안에 멀리 갈 때가 어떤 거야? 이때가 빠른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냐면, 속력이 증가를 하다가, 속력이 여기까지 증가를 하다가, 그쵸?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점점 어떻게 속력이 느려드는, 그쵸? 속력이 느려지는 그런 운동을 했다라고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같은 시간 동안에 찍는 거기 때문에, 시간 간격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빠른 거고요. 거리가 좁으면 느린 거고. 예전에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기가 어려워서 이런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걸 썼어요. 학원에도 있는데, 얘가 따다다다 점을 찍어, 점을. 따다다다 점을 찍습니다. 1초에 60번 찍어요. 엄청 빨리 찍는 건데. 그럼 여기 타점 기록지 같은 거를 놔두고 이거를 운동을 시켜. 그럼 얘가 따다다다 점 찍어가지고 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해석하는 거야. 거리가 멀면 빠르고 좁으면 느리고. 요즘에는 이제 요거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요즘엔 거의 사진 찍으면 되니까. 예전에는 이 기록지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 자,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서 이동거리도 일정하게 늘어나죠. 그럼 이게 속력이 그러면 증가한 것 같지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면 기울기는 원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요. x 증가량이 시간이고 y 증가량이 거리잖아. 이동 거리잖아. 근데 이게 뭐야? 기울기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속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바뀐 거예요? 이 기울기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이 구간에서 속력이 어떤 거야? 일정한 거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 거고 속력은 일정한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거 이동 거리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속력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속력은 일정한 거고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동 거리의 변화가 없죠? 여기는 지금 정지 상태인 거야. 이해 가세요? 이 그래프? 자, 근데 이거는 지금 Y축을 자꾸 봐야 돼. Y축. 이건 속력이야. 여기는 이동거리고 X축은 둘 다 시간이지만 이건 속력 자체가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에 속력 감소한 거고 요거 정지한 거 아니야. 이거 정지한 거 아닙니다. 왜 속력이 빵이 아니잖아요. 이거 정지한 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앞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게 붕 빨라지고 있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뭐 자동차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끽 속력이 느려지다가 일정하게 가다가 붕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는 지금 요 구간에서 뭐 정지했냐? 정지한 거 아니에요. 속력이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래프 해석할 때 X축, Y축에 뭐 써져 있는지 잘 보시고 요 때는 이게 정지한 게 맞죠. 근데 이건 정지한 게 아니다. 일정하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학습용 체크.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값을 속력이라고 하는 거. 속력 써주시고요. 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시면 되고, 자,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이것도 어려운 얘기네. 속력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동일하니까 거리가 크면 속력이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를 속력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위 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니까 물체 사이의 거리가 바로 속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있는데 좀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134쪽에 먼저 볼까요? 134쪽. 134쪽.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좀 쉬운 거부터. 0.1초 간격으로 찍었어요. 0.1초 동안에 4cm 갔고, cm죠? 그 다음 또 4cm 갔고, 그 다음 4cm 갔어. 얘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근데 물론 이제 미터로 고치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40cm/s 이렇게 되네요. 미터로 고치면은 공 두 개가 이제 소수점 아래 두 개가 이동해야 되니까 0.4m/s가 됩니다. 0.4m/s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0.1초에 8cm 갖고
4cm 같고 8cm 같고 12cm 같죠? 근데 이 구간의 각각의 속력은 전부 다 0.4m/s야. 그러니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속력 시간 그래프로 바꿀 때 이 기울기가 일정하면은 속력이 안 바뀌어요. 왜냐면 이 기울기가 일정하면 속력도 일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속력 시간 그래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138쪽에 요거는 조금만 이따 하고요. 138쪽에 여기도 쉽진 않은데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시간에 따라 물체 위치가 변하는 게 운동이고, 물체가 빠르게 운동할수록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크고, 물체가 느리게 운동할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맞죠? 느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더 빠르냐? 지금 다행이 지금 다 분미터네. 그러면은 얘는 8로 나누니까 50m/분이 되겠죠? 이거 4로 나누니까 이게 또 50m/분이네. 4로 나누면 이거 100m/분이네. 우제가 가장 빠르네요. 우제가 빠르고 지우와 은수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C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 따로따로 계산해서 2를 더해서 2로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 더하면은 6초죠, 6초. 6초 동안에 150cm를 가네. 6초 맞나요? 150cm 맞죠? 네. 그러면 나누면은 2.5네. 25cm/s죠, 그쵸? 네. 근데 이런 게 없죠. 왜냐면 얘가 미터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두 개를 옮겨서, 왜냐면 100cm가 1m인 거 아시죠? 이거 100cm가 1m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두 칸을 왼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0.25m/s.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자, 이게 1초 간격으로 찍은 거잖아요. 근데 뭐 B가 더 빠른 거지. 근데 A 같은 경우에 A에서 B 위치를 1초 간격으로 찍었다. 자, 근데 여기 등속운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력이 일정하다 이 소리야. 등속운동 얘기는 안 했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20, 여기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죠. 20에서 요만큼 45니까 25cm 간 거야. 이해가시죠? 1초에 A의 속력은 25cm/s고, 그 다음에 A의 속력은 B의 2배다. 뭐 B가 더 빨라 보이긴 한데 지금 얘는 50cm 같네. 50cm 50cm/s. 그러니까 B가 더 빠른 거고요. B는 4초 동안 2m 간다. 그러니까 50cm/s로 4초를 가요. 그럼 200cm인데 200cm가 2m잖아, 그렇죠? 3번 답이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B가 크고요.
같은 거리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짧다. B가 짧죠. 속력이 빠른 애가 더 시간 적게 걸리는 거죠. 3번 답이고. 자, 이런 거 항상 이제 Y축, X축 뭐 써져 있나 봐야 됩니다.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요거 속력 일정한 거야. 속력 일정한 거야.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야. 왠지 속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력 일정한 겁니다. 0에서 1초까지는 물체가 2.5m 이동한다. 여기 써있잖아. 1초 지났을 때 5m 이동했다. 써있는 거지? 아니죠. 자,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요거다. 자, 1초 동안에 5m 갔어요. 여기도 사실 1초 동안에 5m 가는 거고, 여기도 1초 동안에 5m 가는 거고, 5m/s가 맞죠. 3초일 때나 뭐 4초일 때나 다 지금 5m/s입니다. 등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자, 이거는 지금 속력이 써져 있어. 요 얘기 좀 안 했나 내가? 아까 방금 내가 몇 번까지 풀라고 했어요? 7번까지 하라고 했어요. 일단 하겠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거야. 속력 일정. 밑면의 넓이 구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요, 이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등속 운동이에요. 왜냐면 속력이 일정하잖아. 이게 맞는 거고요. 기울기가 속력과 같다. 이게 아니야. 이거 기울기는 원래는 가속도야. 가속도. 조금 어려운 얘기지. 가속도. 아무튼 기울기가 속력과 같은 거 아니고요. 그거는 언제냐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얘는 1초마다 4m씩 이동한다. 맞죠? 왜냐면 4m/s니까.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동 거리 많아지는 거고, 5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20m만큼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4m/s로 5초를 가요. 5초. 그러면 20m 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써있나요? 예. 자, 1초 동안에 2m 갖고, 요 1초 동안에 2m 갖고, 요 1초 동안에 2m 갖고, 요 1초 동안에 2m 갖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m/s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1초 동안에 4m 갖고, 1초 동안에 4m 갖고, 1초 동안에 4m 갖고. 간격을 보시면, 그쵸? 그러니까 얘는 4m/s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속력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B가 4m/s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고, A는 2m/s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Y축에 못 써져 있나 꼭 봐야 된다. Y축에 못 써져 있는 꼭 보시고 풀어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 자유낙하가 좀 더 어려우니까 130쪽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 보겠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 등속. 이게 떨어질 때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힘을 받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거고, 자유낙하 좀만 있다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등속 운동, 무빙 워크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스키장 리프트는 일정한 빠르기로 이동합니다. 이게 정지했다가 이렇게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런 게 아닌 애들인 거거든요. 물론 요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거는 사람 들어가야지만 움직이고 이러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거는 계속 나와 이게. 근데 그러는 와중에 내가 이렇게 타는 거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죠? 무빙 워크도 이제 요즘은 이제 전기 절약하기 위해서 센서 있어가지고 사람이 타면 움직이는데, 하여튼 그런 거 말고, 아무튼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는 등속 운동해요.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지 않고. 스키장 리프트도 그렇죠. 얘가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사람 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쭉 갑니다. 이런 거는 등속 운동이다. 등속 운동을 다중섬광 사진을 찍으면 이동 거리가 이제 같아요. 왜냐면 속도가 똑같으니까, 일정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갑니다. 근데 이 그래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써져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고 속력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지금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속력인데 기울기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속력이 늘어난다고 하면 안 돼. 이거 속력이 일정한 거야. 이거를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V가 일정한 거지. 이렇게 V가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이 운동이나 이 운동이나 지금 같은 거예요. 근데 밑면의 넓이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 밑면의 넓이는 V 곱하기 T이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거리잖아. 이동거리. 밑면의 넓이가 이동거리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는 그림만 이동거리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VT 그래프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요럴 수도 있거든요. 이건 속력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밑면의 넓이는 이동거리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나타나고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합니다. 비례. 시간이 늘어나면 이동거리도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시간 속력에서 시간축과 시간이 이거니까, 나란한 평행인, 뭐라고 하면 될까? 나란한이라서 나란한 직선이다. 왜냐면 속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 시간축과 나란하다. 이해가시죠? 나란한 직선이 된다. 자, 자유낙하는 좀 나중에 하고요. 이따가 하고. 그래서 139쪽에 8번부터 10번까지 좀 풀어본 다음에 풀어보세요. 8번부터 10번. 자, 이게 스키장 리프트나 백화점의 뭐 에스컬레이터, 뭐 무빙워크, 컨베이어라고 해서 뭐 이제 지나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요. 뭐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 변하는 거 아니고, 운동 방향도 일정하고 속력 변한다라고 되는데, 이 속력 방향 변하는 건 아니죠. 1번 고르시면 되겠네.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속력이 더 빠른 건데, 기울기가 변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초 동안에 5m 가는 거나 2초 동안에 10m 가는 거나 속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 점을 찍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1초 동안에 5m를 가니까 A는 5m/s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초 동안에 5m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2.5m/s가 되겠죠? A와 B의 속력 B는 2대1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10번. 자, A, B 지점 사이의 거리가 4km이고요. 어떤 자동차가 제한 속도 80km/h의 등속 운동을 한다면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근데 분으로 물어봤네요. 일단 계산할 때는 시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력분의 거리죠, 그쵸?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속력이 지금 80km/h야. 근데 거리는 4km래. 그럼 얘가 4km니까 뭐 20분의 1 시간 되는 거거든요. 20분의 1 시간. 그죠? 20분의 1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 근데 몇 분으로 물어봤잖아요. 1시간이 60분이죠?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분으로 고치면 3분 걸립니다. 3분. 20분의 1시간인데 1시간이 60분이니까 60 곱해줘야죠. 잠깐 쉬었다가 자연학하겠습니다.